빨리 어두워졌고 동지가 지나면 또 어둠은 조금씩 올라가겠죠. 세종호텔 동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층은 베르디 커피숍이었었는데요.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피부과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제까지 기물을 싹 빼고 한 달 정도 공사 기간을 거쳐서 아마 피부과 메디컬 센터라고 하던데요. 피부과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3층은 저희가 연회장, 결혼식장으로 결혼식이나 그런 뭐 피로연 장소 아니면 송년회, 요즘 같은 때는 송년회 장소로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 장소를 대여해주는, 대관해주는 업무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일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저희를 불러들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많이 아파요. 지부장도 큰 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허리에 근육이 뭉쳐서 지금 며칠을 꼼짝없이 집에서 지내고 있고, 사무장은 연대에 다니다가 옷이 좀 폭이 좁은 옷을 입었었던지 젠걸음으로 걸어가다 넘어져서 팔목과 갈비뼈에 금이 갔고, 그 다음에 이치호 동지는 한참 전부터 아파왔었는데요. 그 동지가 밤마다 고함을 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 동생이 인도 선교사거든요. 여동생인데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동생 제부를 연결해줘서 기도하고, 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좀 아픈 게 가라앉도록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 동지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표현이 그 친구 표현이에요. 너무 아파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는 점쟁이를 찾아올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가라고. 점쟁이가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돈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술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점쟁이가 굿도 필요 없고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뒤로 저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또 연결해줘서 인도의 시차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제 동생 내외도 정성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병준 이제 오후 농성장을 항상 지켜주는데요. 허리가 아파요 또. 온전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저라도 건강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되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그저께 2021년 12월 10날 딱 2년이 됐습니다. 해고된 지. 그래서 해고 투쟁 문화제도 하고 이제 좀 긴장이 풀어졌나 아니면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픈 게 조금 몰려오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은 조금 쉬어가는 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도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이 눈에 안 보여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종호텔의 해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호텔 해고자 김명희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우면 더운 날에도 추우면 추운 날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끝까지 연대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제가 항상 현장의 발언을 생각할 때에 고민하는 것이 투쟁의 결과나 투쟁의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항상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역시나 저는 그냥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세종호텔이 11월 3일 날 행정 1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여기 현장 증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3일보다 앞서 저희가 2021년 12월 10날 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꽉 찬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해고될 때는 굉장히 막막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해고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새벽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했는데 해고가 딱 됐습니다. 그럴 때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제 기독교 생활이 무너지는 듯이 조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1심 행정에서 다 아시다시피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해고당할 때처럼 막막하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도 기도했고 1심에서도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해고됐을 때보다는 덜 충격적이었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것보다는 앞서 슬픈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제 구순을 앞둔 연세인데 제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가족들은 저를 응원해줬고 사실 해고된 지 2년이 됐지만 복수노조가 생긴 이후 10년 동안 저희 민주노조는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지부장을 비롯해서 전 위원장은 해고가 됐고 저는 물론 13번의 전보 발령이 났었을 때도 굳건하게 지켰고 저희 가족은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구순을 앞둔 엄마를 생각했을 때 엄마가 나의 이 승소를 보고 돌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뒤도 돌아보고 했었는데 이제는 저를 더 강단 있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만약에 입방정을 떨 수는 있지만 이 결과가 결코 좋지 않게 나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2심, 3심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10년 투쟁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젊은 언니, 큰언니가 세상 천국에 갔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지 않고 내 가족을 하늘나라로 먼저 데려가셨을까 하는 좌절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오버랩돼서 엄마도 짧게는 3년, 길게는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엄마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투쟁하는 것은 단 하나, 세상은 제가 이 일을 겪고 해고되고 나서 연대를 다녀보니 세상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고 그 반면에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제가 끝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저희와 이 플랜카드처럼 끝까지 기도하면서 저희는 투쟁하고 여러분들께서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은 입구 쪽에만 불이 지금 이 호텔 안에는 아마 거의 한 300명, 400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아마 지금 세종 호텔을 이용을 하고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니까 10월달 원래 이대로 가면 매출이 10억 정도를 객실 매출로만 10억을 상회한다라고 하는데, 이 10억이라는 금액은 코로나 이전에도 달성하기 힘들었던 거의 한 2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일하고 했을 때도, 물론 객실에만 전체 일하셨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객실 매출로서는 거의 9억대가 굉장히 잘 했다라는 한 달 매출로는 그런 게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지나고 지금 이번 달에 아마 1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단 호텔이 객실 매출로는 거의 뭐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세종호텔 뭐 2층에 여기 이제 보는 여기는 외주화가 돼서 식당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조금 혼돈을 좀 겪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워낙 객실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50명 이상씩 계속 이용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 3층이나 연회장이나 이제 한식 뷔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문을 걸어 둔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뭐 문은 열어놓고 불은 켜놓고 있지만 아무도 그냥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가을 결혼 시즌, 연말 때 각종 행사들, 그리고 세종호텔은 옛날부터 은하수라는 한식 뷔페가 규모가 호텔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한식 뷔페 최초의 이제 한식 뷔페라는 그런 전통과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가족 단위로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뭐 칠순이나 발순잔치 가족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거의 보면은 이제 양식 위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한식 전통으로 이렇게 하는 음식들 위주가 좀 많이 차지하는 세종호텔 은하수만의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이나 이런 경우 또 특히 이제 연말로 다가오고 할 때는 꽉꽉 찼었죠. 로비가 그냥 그 시금 사업장들 호텔 뷔페와 한식 뷔페 은하수와 연회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로 그냥 뭐 꽉꽉 찼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건물 투자는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으면서 정작 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그렇게 지금 10여 명 남은 이 해고자들 20년 가까이를 여기서 정말 일하면서 임금 한번 제대로 한 10년 가까이는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 임금도 한번 못 올리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맸던 노동자들을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하고 지금 완전히 객실도 회복되고 운영만 한다면은 지금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입니까? 손에 지금 바로 투입돼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이렇게 몸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참 마련이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이전까지도 인원을 너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뭐 원래 하던 일들이다 보니까 몸에 익어서 도저히 혼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다들 해낸 거죠. 5사람은 최소 해야 될 일들을 2사람들이 거의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뭐 그럼에도 내 일터의 소중함 그리고 이거 익숙함 그리고 뭐 거의 젊었을 때 들어와서 한 20년 가까이를 이곳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일터에 대한 얘기들은 듣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라는 것들을 직장이라는 곳에서 변화를 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특히 10년 20년 이렇게 넘어간 상황에서는 내 젊음을 거의 그리고 그 당시 호봉제였던 세종호텔의 임금들은 처음에 임금이 적고 올라가면 갈수록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임금 구조였었는데 그것마저도 10년 전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완전히 그냥 임금은 그때부터 거의 깎이지 않으면 다일 정도로 아예 그냥 고정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터에서 너무나 줄어든 인원에 비해서 정말 그 배운 게 내 몸에 익은 게 그게 참 무서운 습관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무식하고 짜증날 정도로 그렇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정부 지원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그것마저도 실질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세종호텔에서 정말 진절머리 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노동자들은 희망퇴직 꼴랑 6개월 7개월 20년을 일한 노동자들이 그 정도 임금 위로금을 받고 나간 사람들만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선택권마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그냥 바로 해고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회사 측에다가 코로나 힘들긴 하지만 정부 지원금 여전히 받을 수 있고 추가로 10% 20% 회사에서 지급하는 그 임금까지 우리 받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좀 정상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어이 노동자 1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노동자들은 25명이 참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거의 막바지였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거의 코로나는 종식되고 실질적으로 객실은 정말 묵혀있던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오면서 이제는 뭐 호텔 정말 시금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객실만 이용하시는 분들만 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호텔 문이 그냥 바쁠 정도로 오죽하면 내려앉을 정도로 정말 고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정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노동조합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갈 거냐 생각했는데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너무나 싫으니까. 노동조합은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계급의 정말 정점에 옛날로 치면 귀족의 정점에 있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자식들도 그러한 형태로 이 건물 그리고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해고자 복직시키고 호텔도 이전의 명성 지금도 호텔이라는 게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별 5개까지 갔었던 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이. 그런데 지금 불과 10년 만에 별은 2개나 떨어져서 3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10여 명의 해고자들 복직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글징글한 저들의 선택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이 노동조합이 이 자본가들에게는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은 거구나.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기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자기들과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항상 그 주명근이라는 사람도 일터에서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뭐 온화한 미소 이런 것들 짓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인자하고 뭐 그간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속내는 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 경험도 이만큼 많고 다른 일자리 가서도 얼마든지 실제 따지고 보면 지금 수요도 많고 해서 더 임금도 더 받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들도 되고 하지만 고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고객들 이렇게 물밀듯이 오고 저기 멀쩡한 연회장 그리고 식당 시설들 저렇게 지금 2년이 넘도록 문 잠근 채 거미줄 쳐져 있는 게 이게 도저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정도로 노동조합이 싫고 이렇게 노동조합 싫은 사람들 완전히 몰아내고 난 다음에 물론 저들은 또다시 시금사업장 영업을 할 테지만 그렇게 다시 채워지는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노동조합이 있는 우리들도 법과 제도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편들이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년을 넘게 싸워왔어도 제대로 현장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게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고 물러선다면은 이곳에 다시 채워질 그 일자리는 10중 8구가 아니라 무조건 100% 하청 노동에 주명근이 원하는 자본가가 원하는
그 일터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저희들만의 고집이 생깁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들도 주변에 비정규직 투쟁하는 동지들,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제 반은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빠르게 더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특수고용이라는 형태로 그런 노동이 훨씬 더 빨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이제 노동자가 근데 정규직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점점 더 변하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창하지도 않고 단순한 내가 일했던 일터의 일상, 코로나 때문에 해고시켰으면 코로나 끝났으니까 복직시키는 아주 단조로운 그 일상일 뿐인데도 그 일상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토록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구나, 투쟁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도 자본도 본때를 보이듯이 민주주의, 민주노총 이렇게 노동조합을, 목소리 내는 노동조합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아마 보란듯이 깨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하면은 저렇게 조합하더라도 적당히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노동조합 정도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주장을 하고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노동조합 하면은 보란듯이 이렇게 고생시키고 억압하고 폭압적으로 굴 것이다라는 것을 자본은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그냥 일상으로 회복하는 우리들의 복직투쟁이지만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한데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의 일상에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목요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 함께 해주시며 서두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복직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투쟁 끝까지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또 흔들리는 마음 다 잡고 복직하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